네, 안녕하세요. 차분함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차분함의 브런치 오늘 시작해 볼게요. 자,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죠.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우진엔텍, 그쵸? AI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확보에 따라서, 어쨌든 원전 같은 경우, 지금 또 다시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KC 코트렐도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튼 뭐,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퓨얼셀,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이나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뭐 수소로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지금 에너지로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보자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따라가는 반도체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로 계속 가고 있고 반대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는 밀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7만 원 정도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자, 오늘 지수 상황 먼저 볼게요. 지수 상황 좀 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주저앉았다가 뭐 이건 하이닉스 세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그런 걔네들을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멈췄다가 올랐는데 좀 빠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참 좀 힘들어요. 외인들이랑 기관들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개인들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대형주로만 지금 쏠리고 있다. 근데 좀 밸류업 쪽으로도 좀 그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좀 봤기 때문에 네. 어쨌든 오늘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요.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 외인들은 아직도 팔고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다음 미국 선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합 수준. 그다음에 뭐 역시 그냥 반도체, AI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 AI 반도체 쪽은 아직까지도 계속 살아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은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추세는 지금 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게요. 피롭틱스.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 추세 깨졌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아직은 뭐 이만큼 어쨌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변동성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어쨌든 2025년 그거긴 한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추세는 좀 눌림목 나와줄 자세 나와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 음봉을 다 메꿀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런 자리들은 어쨌든 이제 뭐 새로 신규 진입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사오파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위주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익률, 요런 자리에서는 수익률은 좀 짧게 가져가고 손절은 확실하게 뭐 그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장기 입형 추세 사례이기 때문에 요런 변동폭이 나온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짧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지금 거래대가 많이 터진 것 중에서 노브랜드가 오늘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노브랜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좀 몰려있더라도 좀 괜찮다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근데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긴 해요. 조정이 좀 깊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대금이 많이 터진 애들, 이런 애들, 뭐, 두산에는 그때 뭐냐, 쟤 누구야. 두산 로보틱스 때도 한번 겪어봤죠.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신규 상장주는 어쨌든 과거 데이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투세를 볼 수밖에 없어요. 두산 로보틱스를 보자면 얘 같은 경우도 이게 쭉 빠졌다 결국엔 이게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버텨주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오는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노브랜드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에도 얘도 한 10만 원대는 가야 되지 않나? 시가총액 3,800억? 네,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얘한테 안 맞는 수준이라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조 시푸드라든지 얘네들 슈팅 좋다 내려오고 있죠. 얘네들은 근데 좀 쭉쭉쭉 가는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길게 이제 쭉 가는 이런 테마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실제로 실적이 나온다 어쩐다 그거는 잘 모르고 차지치고 어
이슈가 이제 식품 이슈는 저는 그렇게 길게 보진 않거든요. 길게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다. 네. 얘네들이 과연 이렇게 간 적이 있는가? 네,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세력 입장에서 뭐 그냥 주봉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자면 어쨌든 뭐 신고가 계속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단계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변동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엄청 세거든요. 하나솔루션이 엄청 센데 자 아직까지 갈 자리 많아요. 그쵸? 아직까지 갈 자리 많기 때문에 주봉상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또 이제 태양광이 움직이면 요 풍력도 생각할 수 있겠죠.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풍력은 유럽 입김이 좀 세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 견제로 인해서 세태를 좀 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이제 좀 다시 좀 쭉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세요. 에너지 쪽으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쪽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대성에너지 한번 천천히. 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열심히 수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좀 모여주고 있어요. 이평선들이. 그래서 얘네들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얘네들은 근데 대신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한 개가 12,500원이에요. 그죠? 한 개가 12,500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래대금하고 이거 보는 것도 좀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한번 이제 기술적 분석 영상으로 제가 한번 남겨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네 영상 만들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좀 딴 얘기 하자면 이평선 매매할 때 쓰는 요게 아주 유용한 자료였던 것 같아요. 조회수가 1000회도 넘고 이것 때문에 유입된 분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기법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이런저런 생각 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뭐 일이 좀 있어서 영상을 그렇게 좀 확실하게 제가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상황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어쨌든 그 우진엔텍 네 우진엔텍 들고 계신 분 오늘 정리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태양광 이쪽은요. 그죠? 원전은 어쨌든 이제 단기성 이 테마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케이시코틀의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탄소 관련주들은 아직 확실하게 이슈가 확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들고 가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모드투어. 그래서 아까 채팅방으로는 체크 한번 드렸죠. 채팅방으로는 체크 좀 드렸는데, 어, 모토. 자, 모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그래서 요 자리를 쭉 지켜주고 가는 거다. 우진한테 오늘 상한가 가네요. 아이고야. 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네. 내가 안 산 것들만 이렇게 가는 거야. 저는 한신기계 샀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여름에 이번 여름은 아무래도 좀 그게 크죠. 그 다음에 TV 홈쇼핑에서 그 여행 관련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모아주고 2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 출구 전략은 뭐냐면 그러니까 2분기하고 1분기 시즌 사이에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그동안에 체크해야 될 것들, 단기성으로 테마 줄 만한 것들, 거기 그 다음에 2분기의 실적이 좋아질 만한 것들, 그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정답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좀 저도 정답을 확실하진 않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저도 이제 뭐 코멘트를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또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막 쫓아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항공주들도 좀 살짝 움직이네요. 저 보니까 아리샤나 항공주도 지금 바닥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항공 그거 이슈 있었잖아요. 왜 합병적 얘기 나오자마자 아시아나 IDT 한번 확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도 좀 살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좀 집중 많이 하시고 저도 좀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고민 좀 하고 남은 하루도 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